자, 그렇게 해서 황장 선생은 남한에 오셔가지고 북한 정권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체제의, 북한 정권의 본질을 마적단으로 격화시켰다. 동시에 남한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98년 이후에 김노 좌파 정권, 김노 좌파 정권 10년 동안 우리가 김노, 북한의 김노 이 세력과 대결할 수 있는 등불 역할을 했어요. 황장 선생님이. 그분이 두 정권 하에서 부조유스러운 상황에서도 글을 써가지고 나불시켜서 바깥으로 글을 전하고 해서 사실은 좌파 정권과 투쟁을 했습니다. 이분은 김정일 정권과 투쟁하려고 내려왔는데 여기가 좌파 정권이 되니까 1차적으로 좌파 정권과 투쟁을 우리하고 같이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분은 KBS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 광장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국의 지식인을 상대로, 언론인을 상대로, 또 소수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또 소수의 북한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신의 대단한 식견을 전함으로써 여기에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동지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저 북한 3대 세습을 끝내고 자유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황장엽 선생님의 이 별세를 계기로 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희대의 희극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 만들어가는지는 그것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지금 생각이 정리는 안 됐어요. 정리는 안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동안 일어났다면 남한에서만 일어났다. 대통령이 쫓겨나고 대통령이 총 맞아 죽고 부인도 총 맞아 죽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주로 남한에서만 일어났어요. 지난 65년 동안에 북한에서는 지도자는 말도 아깝지만은 수령이지 두 사람이 딱 있는 동안에 정치적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65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이 정치적 급변 상태가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앞으로 북한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김일성, 김정일 요 인간들이 남한에서 대통령이 맞아 죽고 광주 사태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독재 타도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즐기면서 구경을 했겠어요.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우리가 작용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즐길 날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화 김정은 이름 붙이기가 좀 뭐한데 저 인간이 제 목숨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거 할아버지 아버지가 700만을 죽인 그 악업이 있습니다. 악업이 이것을 다 짊어져야 될 거예요. 그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압사당하는 거죠. 역사의 수레바퀴에 압사당하는 거예요. 압사.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 700만이 죽었는데 그게 친인척 관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원한이 김정일 살아있으면 김정일한테 갈 것이고 죽으면 아들한테 넘어갑니다. 제 목숨대로 절대 못 삽니다. 저 일족도 마찬가지지.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경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통일 세력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제는 구호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무너져가고 저는 해괴한 짓을 벌리는데 남한에서는 국민들의 30%가 정신병자가 되어버렸다.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넥타이 매든 대학 교수든 그게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이걸 정신병자라고 안 하면 그것은 말을 정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 중에 이런 사람들을 집단망상증이라고 그래요. 집단망상증의 모든 조건에 맞습니다. 영어로 딜루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3대 조건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같이 살아야 돼요. 수술을 해야 낫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는 자유통일이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이라는 수술을. 오늘날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분단에 있는 것입니다. 분단에. 민족 분단, 남북 분단 7천만 민족 중에서 50%는 자유민으로 살고 50%는 살 빼는 게 소원이고 70%죠. 5천만. 나머지는 살찌는 게 소원이고 짐승처럼 산다. 이게 한 몸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몸으로 있으니까 병이 든다. 성한 몸도 병이 든다. 허리띠를 잔뜩 조아가지고 하체하고 상체를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어차피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해야 이 30%의 집단망상증 정신병자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깽판, 불법, 위선, 거짓말 이걸 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을 해야 우리가 정상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 수술을 안 받으면은 결국은 우리까지 오염이 돼가지고 같이 죽게 되어 있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의 적기를 찾고 있었는데 지금이 수술의 적기가 왔다. 조금만 피를 흘리면 된다. 자유통일은 뭐냐? 북한하고 사이좋게 화해하고 타협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닙니다. 자유통일은 이기는 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은 이기는 통일이에요. 이기는다는 건 뭐냐? 김정일 세력을 일소하고 남한에서 간첩질했던 공작원짓 했던 이 위선적 반역자들을 일소하고 응징하고 벌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은 계약으로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국운동 세력이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는 4단계를 거쳐왔어요. 이제 근사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목표는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자유, 인류, 행복입니다. 그 말을 연결하면은 자유통일하고 인류국가 만들어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자유통일하여 인류국가 만들고 행복하게 살자. 요 말을 딱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토를 달 말이 있습니까? 자유통일하지 않으면 인류국가 만들 수 없다. 인류국가 만들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자유통일하여 인류국가 만들어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는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다. 이 길로 가는데 걸림돌은 남북한의 깽판 세력, 건달 세력, 김정일 세력, 종북 세력이다. 이것을 치우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한국 정통 세력의 간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데 자유통일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30%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0% 이걸로는 통일이 안 돼요. 7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유통일이란 말을 이제는
계속 우리가 자주 입버릇처럼 말로서 글로서 간판으로서 써야 됩니다. 자유통일이라는 말이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젖히고 간판에도 나오고 조직 이름에도 나오고 대통령 연설에도 나올 때 자유통일이 된 것입니다. 말로서 자유통일을 해야 행동으로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펼칠 것이냐? 여러분들 소속된 단체 앞에 다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붙입시다. 무슨 산악회가 있으면 자유통일 산악회, 국민행동본부 앞에 붙인다면 자유통일 국민행동 되는 것이죠. 모든 행동을 우리가 자유통일로, 자유통일이라는 목표에 수렴시키자. 이렇게 될 때 30%의 자유통일 세력이 70%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도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유통일이라는 말 쓰고, 이렇게 하면은 여론이 달라지고, 여론이 달라지면은 정치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지면은 권력이 달라지고, 그래 되면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남긴 유언이 뭐겠느냐? 그것은 자유통일해서 인류국가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 위대한 분단시대의 영웅이 남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불경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논어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 있는 데 따라서 요 한마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자. 그렇게 할 때 이 역사의 쓰레기들, 저는 요새 천안함 폭침 안 믿는 사람들, 소위 세습노론 반대 안 하는 사람들을, 전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짐승에 비교하는 것은 짐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니까. 저거는 제가 가만 어제 밤새워 생각하다가 저게 딱 맞는 무리가 하나 있다.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바퀴벌레 아닙니까? 근데 바퀴벌레를 처치하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밟아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햇볕을 비추면 됩니다. 햇볕, 진실. 아니면 물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집어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내든지, 진실이라는 햇볕을 비치든지, 아니면 밟아가지고 없애버리든지, 이 바퀴벌레 세력들,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항상 우리 머리맡에 있어가지고 악몽으로서 오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좀 멋지게 살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항상 그 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거리에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바퀴벌레 세력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황장엽 선생이 남긴 말들을 갈고 닦아가지고 처치하는 방법이 있다. 황장엽 선생이 2001년 9월에 우리 월간조선에 책을 낼 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어둠의 세력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햇볕 정책이 어둠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수 없다. 그 어둠 속에서 지금까지 생존해온 세력이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세력. 이 바퀴벌레 세력을 없애는 것이 자유통일로 가는 첫 관문이죠. 첫 관문. 그러나 우리는 그자들하고 1대1로 싸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겠다. 바로 자유통일이라는 큰 간판을 내걸자 이거죠. 자유통일이라는 큰 천막을 치자. 이것은 아주 공세적이고 낙관적이고 가능한 이야기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도 잘 먹힐 겁니다. 거기에 친북 좌익세력 척결도 세우고 정교조 척결도 만들고 국민 계몽이라는 기둥도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 기둥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자유통일이라는 큰 세력으로서 거대한 천막 안에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몇 년 안으로 저 북한의 희대의 학살 집단을 응징을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는 당대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황장혁 선생의 죽음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